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와, 딱딱 맞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퀴즈요? 어떤 건데요? 에일리언이랑 아이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왠지 아이언맨이 이길 것 같다라기보다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대세고 중요하죠. 제가 이 에일리언이랑 아이언맨 둘 다 봤는데 아이언맨이 뭔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과학적으로는. 좀 일리가 있네요. 병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대답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정말 오프닝부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백문백답도 이 정도로 쓸데없지는 않습니다. 예, 굳이 제가 대답을 하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싸운다는 가정하에 에일리언으로 일단 갈게요. 네, 에일리언이 아이언맨보다는 형이거든요. 약간 올드해요.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아이언맨이 이렇게 형인 에일리언을 이기려고 들겠습니까? 근데 이딴 걸 왜 물어요, 정말로? 예? 참, 다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다 마실걸요? 그럼요.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맞아요. 에이리언입니다. 오늘 주제가 에일리언입니까? 네, 무슨 상황이죠? 어떻게 돌아가고 녹화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엔 사실 아이언맨이 좀 대세예요. 네? 철로 만들어져 갖고 이게 총을 다 막아내고 빨리 이동하고 뺑뺑 이러면서 요즘 대세예요. 시간 그렇죠? 난다. 네. 철. 그렇죠. 철, 네. 아이언.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리언의 피가 사람과는 달리 염산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아이언맨한테 뿌리는 순간 금속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에이리언 승! 야, 진짜로 뭐 무엇이든 진짜 이렇게 사이언스화하는 선생님의 능력은 정말 억지는 있습니다. 억지는 있는데 약간 독특하긴 했어요. 오늘 주제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감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에이리언 나오나요? 에이리언이 아니 있고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산과 염기. 산성과 염기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들과 제대로 활용하는 팁 모조리 공개하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과일 씻을 때 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산성의 농약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효자네요, 효자. 베이킹 소다는 천연식품 첨가물이라서 친환경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녀석 대단한 녀석이네요. 빵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 파우더가 세제로 변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알칼리성 이온 음료는 알칼리성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래? 지금부터 판도사와 함께 재미난 공부하러 가실까요? 이보다 더 과학적일 수 없는 오늘의 주제가 딱 나왔는데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산과 염기 얘기입니다. 산과 염기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딱딱한 거 따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특히 생활 속 산과 염기 얘기를 쭉쭉 풀어볼 테니까요.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채널 고정, 그렇죠. 예, 좋아요. 자, 현주 씨, 산과 염기,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네, 무슨 테스트 하시려고요? 그냥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예. 네, 그러면 pH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계세요? 포항. pH 포항. 예.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pH라고 하는데요. pH 7이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이하는 산성, 7 이상은 염기성.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산성은 주로 신맛을 내고 염기성은 좀 미끈미끈하고 쓴맛이 난다 뭐 이 정도? 오, 뭐. 대략은 맞습니다. 예, 뭐, 저도 빌릴 수 없습니다. 일단은 레몬이나 이제 식초, 김치나 요구르트 같이 신맛이 나면요, 일단 산성이에요. 그리고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음식보다는 이제 비누나 샴푸, 세제 같은데, 그런 데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살짝 애매한데요. 많은 분들이 병수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깊게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 그런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먹는 식품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겉보기만으로는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알칼리성 음식이 몸에 더 좋다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김치나 뭐 레몬 같은 건 산성인데 몸에 좋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음식을 계속 먹으면요 피부에서 신맛 난다.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네? 아니 신맛 나요. 왜 그래요? 피부 먹어봤어요? 네? 아니 식초를 또 계속 먹으면 사람이 유연해진다. 요가하는 사람들 식초 이렇게 먹고 요가 막 하고 유연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왔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으실 거고요. 신기한 사실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음식과 산염기와의 관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웰빙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식품의 산성과 염기성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알쏭달쏭했던 산식품과 알칼리 식품의 모든 것, 탄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이 몸에 좋고 그리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알칼리성 식품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알칼리성 식품이 꼭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산과 알칼리 식품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식품영양학과 차윤환 교수님. 네,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물어보신 거에서 산식품과 알칼리 식품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pH를 기준으로 7보다 낮으면 산식품, 높으면 알칼리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온 음료와 식초 등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산식품과 알칼리 식품들,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 보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오늘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측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경우는요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으로 보는 시험지를 이용해서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 측정기라고 하는 디지털 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히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증류수에 녹인 된장의 pH를 측정한 후 식용유, 이온 음료, 우유, 식초, 콜라의 pH를 측정해 봤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된장이 pH 4.77, 이온 음료가 pH 3.65가 나왔네요. 알칼리 이온 음료는 알칼리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몸에서 소화 흡수가 돼서 알칼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알칼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윤환 교수의 쉽게 배우는 과학교실. 무기질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무기질이 식품 속에 인이나 황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이 몸에 들어와서 물과 결합을 해갖고 산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식품은 섭취된 후에 우리 몸 안에서 복잡한 생리 과정을 거치며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데요. 이 대사 과정에서 식품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 중 무기질 성분이 남게 됩니다. 그중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등은 알칼리성 원소이고 인이나 유황 등은 산성 원소인데요. 식품이 몸 안에서 분해된 뒤 알칼리성 원소가 산성 원소보다 많이 남으면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산성 식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정말 이제 너무 명확해지셨죠. 그런데 또 궁금해지는 게 알칼리성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판도사를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인체의 소화작용은 음식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 그래서 이온 음료를 약 100도에서 건조시켜 약 600도에서 불로 산화시켜 남은 물질의 pH를 측정해 봤더니 pH 8.10이 나왔습니다. 즉, 이온 음료는 알칼리 식품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처음 pH 측정기를 통해 확인했을 땐 pH 3.65로 결과가 산성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식품으로서 이온 음료는 산성을 띠지만 섭취할 경우 알칼리성을 띠는 알칼리 식품인 거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산식품과 알칼리 식품을 구별해야 정확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산식품과 알칼리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육류, 밀가루, 된장은 대표적인 산식품이고 채소, 과일, 우유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산식품을 먹으면 혈액이 산성화돼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체액은 웬만큼 산이 되거나 알칼리를 먹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완충 효과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을 먹었다고 몸이 알칼리가 돼서 건강하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체는 pH 7.35에서 7.45인 약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체내의 알칼리성 원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때에 따라서 산과 염기로 번갈아 작용을 하면서 pH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식품을 먹든 알칼리 식품을 먹든 사람의 pH는 쉽게 변하지 않고 체질도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걸 먹는다고 사람한테 좋은 건 없고요. 그냥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마음껏 편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식품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알칼리 식품이라고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란 사실 아셨죠? 앞으로는 산성, 알칼리성 구별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야, 선생님, 여긴 어디? YTN 사이언스 TV. 네, 그렇죠. 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긴 녹화장입니다. 소파 위에요. YTN 18층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골고루 영양소를 잘 먹으면 알아서 몸이 중성이 된다. 즉 건강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야. 네, 우리 몸은 워낙 신비해서요.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 현상에 따라서 음식이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구분지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체내에서 산성을 띠는 인이나 황, 염소 같은 금속 원소가 많으면 산성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비금속 원소가 더 많으면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온 음료도 먹기 전에는 산식품인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학교에서도 요즘에 실험으로 많이 하는데요. 음료의 단맛이나 새콤한 맛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인산이나 구연산, 젖산칼슘, 탄산 등을 첨가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산성처럼 보이지만요. 일단 이게 몸에 들어가면 각종 유기물질은 모두 산화가 돼버리고 칼륨이나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남은 무기물질이 알칼리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겉으로 보기엔 산성인데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성. 진짜 죽겠네요, 선생님. 머리 아파요. 진심으로 너무나도 어렵네요. 정말 진정으로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아니 이런 재미있고 쉬운 설명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요. 네.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한때 알칼리성 음식은 좋고 산성 음식은 나쁘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 대신 이온 음료만 마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그랬죠. 네, 이런 것도 잘못된 거네요. 네, 평소에는 물을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 이온 음료 속에는 나트륨 이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염분이 빠져나갔을 때 이때는 좋지만 평소에 이온 음료 자주 마시는 건요. 수시로 나트륨을 섭취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네요. 근데 조금씩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산과 염기, 과학의 또 신비라기보다는 올바른 섭취법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요? 과학의 신비를 알고 싶으셨다면 이런 건 있죠. 위산과 이렇게 속 쓰릴 때, 술 예. 마신 다음날에는 이렇게 속 쓰릴 때 겔 XX 뭐 같은 욕하시는 것들 거예요? 욕하시는 거. 아니요. 포스 있는 거. 그죠. 포스 있는 예, 거. 그 하얀 거 이렇게. 포스가 쫙 넘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섭취하시는데 이런 건 산과 염기에 의한 중화작용입니다. 네, 좋네요. 그런 거 좋네요. 예. 그런 이야기로 살짝 넘어갈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먹은 다음에 설거지 뭐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중화를 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요즘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합성 세제 대신에요. 천연 세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대표적인 거는 베이킹 파우더 있고요. 또 구연산이라든가 식초같이 천연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의 효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연 세정제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뛰어난 세정력으로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정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판도사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드립니다. 합성세제 속 화학 첨가물이 환경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실제 피해 사례가 늘면서 천연세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봐도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구입해서 천연세제로 활용하는 현명한 주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어떻게 천연세제로 주목받게 됐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곳을 찾았는데요. 친환경 산림 전문가 자연비누세제협회 김나나 대표.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고의 천연세제는 천연에도 그런 세제들이 있거든요. 베이킹소다하고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세제보다 뒤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베이킹소다, 오른쪽이 구연산인데요. 베이킹소다는 과자와 빵을 부풀려 볼륨감 있게 만들 때 사용하는 팽창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구연산은 산성물질로 살균 소독과 냄새 제거는 물론 세정 효과가 뛰어나며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로 찌든 때 기름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인 구연산,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는 어떤 원리로 세정 효과가 있는 걸까요? 베이킹소다는 특히 알칼리성 물질이라서 산성의 기름때를 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사실 청소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거든요.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쉽게 지울 수가 있어요. 매일 청소를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각종 때와 곰팡이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이용한 친환경 청소법 알려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때는 크게 두 종류로 기름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된 산성때와 세균이 번식하면서 암모니아가 섞인 알칼리성 때인데요. 두 가지 때는 모두 반대 성질을 띠는 물질을 이용해 없앨 수 있습니다. 산성인 기름때는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로, 알칼리성인 변기와 싱크대의 때는 산성인 구연산으로 닦으면 깨끗이 지워지는 것이 이런 원리 때문이죠. 그럼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베이킹소다는 때를 빼고 싶은 부분과 냄새를 없애고 싶은 곳에 가루를 직접 뿌려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용법이며, 보통 물에 녹여 구연산수로 활용하는 구연산은 항균, 소독 효과가 뛰어나서 전기포트, 커피 머신에 물과 함께 넣고 끓인 후 닦으면 물때가 제거됩니다. 베이킹소다랑 구연산 이렇게 좀 따로따로밖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따로 사용하셔도 세척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같이 사용했을 때 또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베이킹소다에 구연산이 들어가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때가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잠깐! 중화 반응이 뭔지 궁금하시죠? 같은 양의 산과 염기가 만나 산 또는 염기 고유의 성질을 잃고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알칼리성 베이킹소다와 산성인 구연산이 만나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 고유의 성질이 변하면서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중화 반응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포, 즉 거품이 찌든 때나 곰팡이를 없애주는 거죠. 다양하게 쓰이는 만능 제주꾼 베이킹소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습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취나 흡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래서 밀봉을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 같은 데에 담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 보셨죠? 앞으로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같은 천연세제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환경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세요.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베이킹 파우더가 정말 잘 닦인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진짜로 잘 닦인대. 네,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인 베이킹 소다가 세정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약 알칼리성 물질이라서 산성을 띠는 세균을 담는 데 좋고 또 탈취 효과도 있어서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를 닦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 제가 또 해봤잖아요. 네, 반짝반짝 윤이 나더라고요. 집에서도 평소에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잘 닦아서 윤이 납니까? 그건 좀 제가 닦지 않으니까. 집에서나 잘하세요. 네네. 네. 주부 현주가 잘해야겠는데요. 예, 합성세제와는 달리 먹거나 눈에 들어가거나 해도 문제가 없기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일 씻을 때 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산성의 농약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게다가 예, 효자네요, 효자. 네, 베이킹 소다는 천연식품 첨가물이라서 친환경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녀석 대단한 녀석이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는 주방 세제는요, 뭐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뭐 그 건 세제 아니죠. 안녕타이 뭐 이런 그 관련된 뭐 세제회사 사장님이나 뭐 직원들이 충분히 이 방송을 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뭐야? 톡 쏘네요. 예. 너무 과하게 사용했을 때 환경 문제, 또 잔여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됐을 때 문제, 그리고 합성 세제 안에 든 계면 활성제가 사람에 따라서 좀 피부염을 유발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또 가격도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딸기 요즘 많이 먹잖아요. 네. 딸기 씻을 때 베이킹 파우더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안심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예, 저 옷도 딸기로 물들었어요. 아, 네, 어제 지금, 딸기 예. 먹어서. 되게 딸기를 그냥 한 바가지 쏟았나 보네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베이킹 파우더 제조업체에서 정말 우리 이 녀석을 이제 콕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렇죠? CF 하나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워요. 요즘 왜 그래? 자꾸 돈도 빌리고. 요즘 그 애가 둘 생겨갖고요. 초조해졌어요. 네, 둘 다. 현금, 현찰. 현찰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 이름 안 지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쌀뜨물 같은 걸로 이제 세수를 하면 또 이렇게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산과 연기 뭐 그런 겁니까? 그럼요. 쌀뜨물을 발효시키면 묵은 때 곰팡이 제거에 좋고요. 또 화면으로 만났던 구연산을 구하기 어려우면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해도 효과가 있죠. 염기성 때인 부엌 찌든 때나 물때 제거에도 참 좋겠죠. 네, 이 회 비린내 이거를 레몬즙으로 잡아주는 것도